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만 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내일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18개 국가만 기록한 국가급 재앙이 카운티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정부는 비필수 업종들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오늘 1일 확진자 수는 15,051명.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는 98만 9,9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일 100만 명 돌파가 확실합니다. 현재 LA 지역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일부 국가들의 전체 확진자 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국가는 18개국으로 LA 지역의 코로나 환자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캐나다보다 많습니다. LA 전체 인구 수가 높은 것을 감안해도 한 도시의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의 수치를 넘어선 국가급 재앙 사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 행정명령 강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비필수 업종과 쇼핑몰의 실내 영업을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쇼핑몰을 포함한 소매업소들은 전체 수용 인원 20% 제한을 준수하면 실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폐쇄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가 행정명령 강화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며 추가 논의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편 LA 다저 스타디움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규모 센터가 들어서면 접종 백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테스트 장소로 활용됐던 다저 스타디움은 지난 며칠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백신 접종 센터로 역할을 바꿨습니다. 하루 평균 12,000여 명의 백신 접종이 가능한 미 전역 단일 백신 접종 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LA 카운티는 다저 스타디움 외에도 카운티 내 대규모 백신 접종이 가능한 센터를 5개 더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연방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아직까지 65세 이상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은 어렵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50만여 명의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한 이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차분 백신을 1차 대상 확대로 사용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백신 물량 확보도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접종은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반면 펜스 부통령은 당선 축하 전화에 취임식까지 참석하며 평화적 정권 이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보수 법률가들과 유명 로펌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변호했던 제이 세쿨로와 백악관 법률 고문인 팻 시벌론 등은 이번 탄핵 심판 법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은 의회 난입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이를 규탄하지 않으면 수정헌법 25조 발동이나 탄핵으로 축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했던 다른 변호사들도 이번에는 법률팀 참여에 관심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명 로펌들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키스 휘딩턴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교수는 변호사들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참여 난색은 직업적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법률팀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직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공동조사 결과 응답자 56%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공직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에는 반대 응답자가 89%,
찬성이 8%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 질문에는 71%가 그렇다고 했고 28%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차기 부통령이 될 카멜라 해리스에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과 부인이 해리스 당선인과 남편을 취임 전 부통령 관저로 초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부부는 오는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취임식 몇 시간 전 워싱턴을 떠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별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실행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인 워싱턴 DC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각 주정부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사당을 상대로 한 과격 시위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주방위군까지 투입됐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의사당과 시청이 나란히 있는 미시간주 랜싱시. 현재 각 건물 주요 출입구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롬니 주청사에는 유리창에 나무 판자까지 설치됐습니다. 앞서 미시간주는 지난 5월 총을 든 과격 시위대가 주의사당에 난입해 점거 소동을 벌인 바 있고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모의하던 용의자들이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과격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불법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투입했습니다. 미시간 주정부는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In anticipation of an unknown number of demonstrators expected to gather on the grounds of the Capitol on Sunday, I am announcing here today that we are again increasing our uniform presence. 한편 캘리포니아주도 의사당을 중심으로 치안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1000여 명의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위군은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때 세크라멘토 경찰 당국과 협력해 의사당과 주요 기반 시설을 방어해 나섭니다. 주 차원의 치안 강화는 주로 이번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주와 민주당 우세주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0일 취임식을 전후해 워싱턴 DC와 각 주들의 시위대들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력 사태 발생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납세자 1인당 $1,400의 현금을 추가 지원하는 3차 경기 부양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금액도 상향 조정되는 등 팬데믹 사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습니다. During this pandemic, millions of Americans,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have lost the dignity and respect that comes with a job and a paycheck.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우리말로 하면 미국인 구제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onight, I'll lay out my first step, the American Rescue Plan, that will tackle the pandemic and get direct financial assistance and relief to Americans who need it the most. 3차 경기 부양안은 납세자들에게 $2,000의 현금을 지원하지만 2차 지원 당시 지급된 $600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받을 실수령액은 $1,400며 아직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시불로 $2,000를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도 주당 $300에서 $100 오른 $400가 됩니다. 지급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자녀 세금 공제액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1,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3차 경기 부양안에 따라 $3,000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6살 미만의 유아는 $3,600까지 공제됩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은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한 $1,700의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500의 예산, 지역정부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200의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입법화를 위해 신속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상태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안이 국가적인 채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남가주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리버사이드 카운티 팜스프링스 인근 지역 보니타 비스타 드라이브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6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은 산불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시점에서 샌 하신토 마운틴 커뮤니티 센터 인근 지역 주민 200여 가구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 진화율은 아직 5%에 그치고 있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더 이상 주거 지역으로의 진행은 진정된 상황입니다. LA 북서부 사우전드 옥스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5시경 시작된 산불은 모두 250에이커를 태웠는데 다행히 밤사이 진화 작업의 속도가 붙어 현재 진화율은 90%입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은 산타애나 강풍과 낮은 습도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 등지에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평화적 시위 현장에서 과잉 무력을 사용한 혐의로 뉴욕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지난해 경찰의 목조르기로 억울하게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뉴욕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혐의로 NYPD와 경찰 간부 대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경찰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체포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며 이는 평화적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항의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뉴욕시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NYPD와 시위대 사이에 수차례 유혈 충돌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자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법무장관실에 시위 진압 관련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전용 온라인 포털과 전화 등을 통해 1,300건 이상의 경찰 위법 사항을 접수했으며 제임스 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면서 부당하게 페퍼스프레이를 마구 뿌리고 경찰봉으로 무차별 때리고 자전거 등으로 공격하는 등의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절, 뇌진탕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차량 내부 절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당 범죄는 모두 26,770건으로 전년도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이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관용 원칙은 오는 3월 30일까지 적용되며 항공기 탑승객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할 경우 비행 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LA와 롱비치항의 항만 작업이 지연돼 수입업체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체를 겪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선박이 하역 작업을 거치는 데까지는 기존의 2배 수준인 40여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장학금 신청 접수를 연장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는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이 당초 오늘로 계획됐으나 팬데믹 사태로 교사 추천을 받는 시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범죄 조직들이 온라인에서 가짜 코로나 백신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크웹을 통해 백신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화이자 멕시코 법인 등 위조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